293쪽에 농업재보험 법령 11회에 나와 있잖아요. 293페이지. 자, 26번을 보면 자, 기본계획이 나와요. 기본계획.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답이 5번인데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농장과 회장은 기본계획을 그렇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래요. 5년마다. 3년을 5년을 붙여야 되고요. 자, 2번은 재보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대상 품목, 대상 지역. 그다음 상품 개발. 이렇게. 이 세 개가 포함이 되는 거고. 자, 3번은 농장과 회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 시행계획은 2년이에요? 매년이에요? 매년.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그 5년에 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돼. 2년을 매년을 오죠. 매년. 그래서 1, 2, 3번이 다 틀렸고 4번은요. 농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15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보면 자, 가로 5번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 그래서 법 제2조의 2라고 해가지고 이게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여기서 자, 동그라미 1번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연대라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본계획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5개잖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재보험의 발전 방향 목표.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발목. 발목.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자, 재보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 그래서 가제. 그래서 가제는 어디에 많다고요? 깊은 물에 발목만큼 찬 물에. 물이 발목 정도 차는 물에 가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재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상품 개발. 그래서 품목, 지역,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번에 사업 지원 평가. 그래서 그 다음에 미음번에 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과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시행계획은 매년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농장 또는 회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문제로 오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 심의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왔죠. 심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심의위원장은 농장으로 해요? 차관으로 해요?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뽑아요. 투표해서 뽑아요. 그래서 장관이라 틀렸고, 자, 2번 심의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형 과반수 찬성합니까? 그 옆에다 정족수라고, 정족수. 정족수가 뭐예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정족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러니까 자, 심의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족수 그럽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렇게 틀렸고 3번은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맞네요. 그리고 분과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자, 2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령상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언더라인,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규정이 일부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는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고등학교가 나왔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5년. 자, 조교수 이상이니까 대학이죠. 몇 년? 3년. 그러면 페이지 164쪽을 한번 보시게요. 164쪽. 그래서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이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양식수산물 재보험 이게 4개의 파트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농작물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농작물 재보험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경작이 나왔어요. 그럼 몇 년? 5년 이상 이렇게. 공무원이 나왔어요. 몇 년?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원 몇 년? 5년. 조교수 이상이니까 대학 교수 3년. 그 다음에 5호에서는 임직원 나왔어요. 임직원 3년. 근데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 그럼 1년 줄여주죠. 그럼 몇 년? 2년.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연구기관, 연구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5년. 보험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학점은 80학점 이상인데 그 중에서 보험이 45학점 이상인.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재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유기농 기사를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가인으로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할 수 있어요. 평가인으로. 이렇게. 자, 29번. 농업재해법령상 보험금 수급 및 보험 목적물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그러면 보험금 수급은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가. 만들면 농작물이나 임산물이나 가축이나 양식수산물 이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거고 시설물에 한해서는 얼마까지? 2분의 1 범위 내까지만 가능하죠. 근데 이걸 안 만들었어. 그러면 이 경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도록 재보험 사업자 권유하잖아, 가입자에게.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1번.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 장애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틀렸네.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동. 그 다음에 3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령상 농장이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 약정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답이 나오고 A가 나오고 답에 농작물, 그 다음에 시설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재해보험법은 같으니까 재해보험 가입자 여기는 피보험자 여기는 재해보험 사업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려면 이제 B하고 이제 약정을 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약정 체결. 그러면 여기는 세 사람만 오는 거잖아요. 산중, 수중, NH 보험. 그럼 이 세 사람이 무조건 재보험 사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가 되려면 서류 제출해야 되죠. 요것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류 제출. 그 다음에 약정 체결. 약정 체결. 그러면 여기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누구죠? 농금원이겠죠. 이렇게. 농구먼하고 이제 약정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류 제출이 뭐 했나요? 정약사, 정약사, 책보. 요것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은 정관, 약은 약관, 사는 사업방법서, 책은요,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요거를, 이게 우리 집 앞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사가 정씨예요. 그 다음 책보. 약정 체결은요, 준기와 재훈이가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어. 둘이 싸워가지고 뭐 했어? 변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로서 준수할 사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약정 체결이 잘못됐어.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잘못돼서 그러면 해지하고 다시 새로. 이렇게. 자, 여기에 158페이지가 있어요. 158페이지. 그래서 158페이지 보면 4번에 갖고 뭐 보험 사업자가 있고, 그래서 가로 1번에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이죠. 한중, 수중, NH보험 이렇게. 그 다음에 약정 체결 나와 있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장 또는 회장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래 농장 회장인데 너무 바빠.
그래서 농장 회장이 여기다 위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정을 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제출 서류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 기억하고 니은. 사업방법서, 여기 사업방법서. 그 다음에 보험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 산출방법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 이렇게. 요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약정 체결 내용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만 가지고도 시험이 또 낸 적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약정 기간. 약정 기간에서 기간 기 동그라미. 재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서 준 동그라미. 그래서 준기. 기준, 준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그래서 이제 여기 국가가 사업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정 지원. 그래서 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약정을 했는데 잘못돼서 변경해지. 그 다음에 재보험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것도 딱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번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건 그랬어요.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약정 기간, 변경 해지, 재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자, 31번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옳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손해평가인으로 이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합니까? 2년이 아니라 3년. 3년. 그 다음에 2번 농장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평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다면 틀려. 할 수 있다면 맞아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걸리면 경고예요. 경고. 조심해라. 다시는 하지 마라. 경고하고 두 번째로 걸렸어. 3년 이내에. 그러면 그때 취소해. 그래서 그냥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거치, 부치.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치, 부치. 대여, 알선, 업정수 이런 것들은 즉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격 취소.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그래서 거평이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취소가 아니라 경고하고 주의 주고 두 번째 걸리면 취소해요. 할 수 있다 한다. 여기가 장난치면 좀 더티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 동그라미 부치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정확하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 이제 자격시험 응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시험들은 보통 5년 안에는 응시 못하게 막아놨어요. 다른 자격시험들은. 근데
손해평가자는 2년이니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 농업재해보험령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어업재해란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뭐 태풍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병충해하고 조수에는 어업재해는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충해하고 조수에는 농작물에 임산물에 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은 농업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번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 여기가 이제 보험 가입이고 보험 요구, 여기 보험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험료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요거는 영어는 이 그림 그려놓고 대입해보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둘이는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가입을 빼버리죠. 보험 금액. A가 여기 피보험료 주는 거는 보험금.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입자가 재보험사업자 내야 하는 거는 보험료.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가 자, 국가에다 내는 거는 재보험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56페이지 한번 보고 156페이지. 그래서 가로 2번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보험사업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 농작물, 임산물 재보험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이렇게. 가축재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그 다음에 질병, 자화질 이렇게. 양식수산물도 자, 자연재해, 화재, 질병, 수산질병, 자화질. 그러니까 가축재보험하고 양식수산물하고 똑같아요. 자화질. 자연재해, 화재, 질병. 다시 문제로 와서요. 자, 33번 문제.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재정지원은 이제 B가 지금 A한테 재정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자,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정부는 예산을 범위해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재보험 사업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갑이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 거 있고 지자체가 지원해 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준 거는 여기에 대한 50%, 지자체가 한 건 25에서 3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다고 해서 지자체랑 국가가 갑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라 A한테 주고 통지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부는 예산을 범위해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0%니까 일부에. 그 다음에 4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왜?
대보험에서는 지원하지, 풍수해나 지진 같은 거 안에 따로, 별도로 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보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 풍수해나 지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어요. 별개의 법으로 해요.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법령상 농장 또는 회장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는, 자, 손해평가 인력 육성 위탁합니까? 농구부에 위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위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장인 회장이 직접 하기엔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농구부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관리는 누구한테 위탁해요? 농장이나 회장이.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손해평가사 자기 농장이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농장이 이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관리공단, 산업관리공단, 큐넷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시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력을 빼버렸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산업관리공단. 큐넷, 일명 큐넷.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 거기다 하잖아요. 모든 국가 자격시험은 거기서 이제 관련해. 모든 건 아니라 대부분. 그 다음에 4번. 재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그러면 요것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18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보면은 가로 3번 기금후 관리 운영에서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 위탁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박스. 자,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법 제24조 2항에 따라서 기금후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그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회계 업무 위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료 납입받는 업무 위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금 지급하는 업무 위탁하는 거고요. 여유자금 운영 업무, 뭐 여유자금 가지고 뭐 채권이나 주식 투자하는 거, 국채 사는 거, 지방채 사는 거 위탁하는 거고. 요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농업재보험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벌칙. 자,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벌칙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자, 벌칙. 이거는 형벌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벌은 3개 종류가 있죠. 여기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학년 3반이 있어요. 여기는 뭐 했을 때 3학년 3반이죠?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금품을 준 사람. 금품을 받은 사람. 3년 이하죠.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학년 3반. 금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년 일반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1학년 일반. 요것도, 요놈만 가지고도 시험에 낸 적 있어요. 한 5개 되거든요. 그래서, 진숨, 거평, 모집, 대여, 알선. 고진술이 뭐예요? 손해평가하면서 고의로 진실 숨기는 경우. 고진술. 그래서 여러분들 고하고 모하고 이렇게 고모 있죠? 식당 가니까 뭐 이모라고 나 진짜 이모인 줄 알았어. 이모 뭐 좀 주세요. 그래서 누구 이모가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 고모라고 하고 이모라고 하더만요. 여기는 고모라고 그래. 고모. 고모가 어떻게 이쁘든지 크게 알려져 있어. 크게 알려져 있다고. 너무 이뻐서. 고모. 근데 여기 모집은 누가 모집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걸 중요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 사람이 위반했다는, 그래서 1학년 일반이에요. 만약에 단위농협에서 구성원들이 위반했을 때는 여기 이제 과태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는 별개 과태료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모,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고모. 고모가 너무너무 예뻐서 크게, 거국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어. 너무 미인이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벌금. 얼마? 500만 원 이하. 이렇게. 500만 원. 세 개가 있어요. 3학년 3반, 1학년 1반, 벌금. 요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두 사람이죠. 여기는 질서벌이니까. 이렇게. 질서벌. 그래서, 자, 농장, 회장이 부과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부과, 금융위원회.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194페이지 한번 봐. 194페이지. 지금 보면 194페이지 보면 여기 형벌률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여기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이게 이제 법 32조가 있고 오른쪽에 시행령이 있어요. 개별 기준. 이게 이제 시험, 그러니까 19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그러면 자, 196페이지 보면 자, 과태료 금액에서 1천만 원 이하가 있죠. 자, 농장이나 회장이 부과하는 것이 1천만 원 지금 이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헷갈리니까 정리할게요. 를 농장 회장이 하는 것은 처음에 안내가 나와요. 안내. 본 모집할 때 안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면 재보험 사업자가 한 거는 1천만 이하예요. 그럼 사업자 이외가 한 거는 500만 이하예요. 최고가 1천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쭉 내려오니까. 이거 전에 한 번 다 했어. 그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안내. 그러면 시골에 가면 보통 집이 두 채죠. 바깥채 있고 안채 있고. 그래서 안채. 여기 이렇게 안채. 체결. 안채. 자, 여기 모집이 나와요. 여기 뭐 안채 서류 제출을 안 했어. 그 다음에 보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안채 모서리, 안채 모서리. 이거는 얼마 이하예요? 300만 원 이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입맛이 없을 때. 게장. 게장 어떻게 했다고요? 입맛이 없을 때 게장이 입맛 돋구는데 뭐예요? 비책. 이렇게. 그 다음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계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B가 뭐예요? 비상위험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책임 준비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경우는 얼마 이하예요? 비책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안채 15일집 생각하면 돼. 안채 모서리 돌아가는 모서리 예. 모집 서류 제출 보고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계장 비책 500만 원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한 거는 두 개죠. 검사와 명령. 검사 위반은 얼마?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명령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그래서 과태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형벌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어요. 자, 박스. 재보험 사업자가 나왔네요. 자, 법 10조 2항에 준용하는 보험업법 95조 위반에 보험 안내가 나왔네요. 사업자가 안내했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죠. 이게 최고가 1,000만 원이고요. 보험 안내를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여기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2번하고 3번이 1,000만 원이고 뒤에는 3번은 벌금이라고 나왔고 2번은 과태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내는
안내는 여기 형벌에는 안내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과태료 안내가 있는 거지. 근데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도 모집이 있고요. 여기도 모집이 있고 여기도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집은 형벌인데 여기서 모집 위반은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집을 위반한 거는 재보험 사업자가 모집하면 위반한 거는 1학년 일반이에요. 훨씬 강하죠. 근데 여기 모집은 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사업자가 아닌 자는 얼마 이하예요? 여기니까. 체결 안내 서류 제출한 300만 원 이하. 자, 여기는 사업자가 아닌 자. 요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 농업재법령상 농업재보험 기금. 기금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기금은 두 개가 있죠. 만들어서 쓰는 거죠. 조성과 용도가 나와요. 조성 용도. 먼저 문제 풀고 한번 거기도 볼게요. 그러면 37번 문제하고 36번하고 관계된대요. 자, 36번 먼저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령상 농업재보험 기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했어요. 자, 1번. 기금은 농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하자 없죠. 2번.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출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용도죠. 조성은 만드는 거고 용도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는 뭐 유익비, 필요비, 여기서 필요비라고 나왔잖아요. 필요비는 용도예요, 용도. 맞는 거고. 3번, 농장은 농구몬과 협의해요? 회장과 협의해요? 회장과 협의하는 거죠. 동급이 아니잖아요. 농구몬은. 그 아래 단계잖아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누구한테 위탁해요? 농구몬. 그래서 농구몬하고 회장하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 맞아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 자리를 서로 바꾸면 맞겠죠? 답이 3번이고 4번은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은 농구몬 소속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구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징수관을 임명한다 그랬어요.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농업재보험령상 농업재보험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거는 그랬어요. 그러면 1번 해수자금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험금을 이렇게 초과해서 줘버렸어. 그럼 그 돈 놔둔다. 초과된 부분을 해수한다. 해수한다. 그 다음에 정부 내나 정부 외로부터 받은 출연금, 일명 예산이에요. 출연금 들어가죠. 그럼 3번 농업재보험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래서 여유 당장 안 쓸 돈은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또 투자하는 거예요. 예,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해당이 돼요. 4번은요.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보험료 회수 자금입니까? 뭐 말이 안 되죠. 그 4번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럼 재보험 가입자가 받아야 할 뭐 보험금, 재보험금 회수자금 이렇게 보험금 회수자금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하여튼 4번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82쪽 한번 182쪽. 182쪽에
자, 위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성에서 조성과 용도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성해 보니까 이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표 딱 6개예요. 그래서 기역은 재보험용. 답이 A한테 주고 A가 B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에 농장 물등 이렇게. 그러면 갑이 보험료를 지급하며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재보험료. 재보험 사업자 받아서 국가. 여기는 농장이나 해장인데 너무 바쁘니까 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보험료. A가 B한테 줘서 그 기금을 만든, 이 기금은 이제 농구문에서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 조성과 기금 쓰는 거, 용도가 나와요, 용도. 여기가 6개, 여기가 4개. 요걸 지금 말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기금 조성에 보면 재보험료. 그래서 재는 그냥 당연히 보험료니까요. 그 다음에 정부 외의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일명 예상.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조성을 조폭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조폭. 보수가. 돈을 모아서, 불법한 돈이니까 세탁을 해야 돼. 뭐 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전해가지고. 호출했어요. 여기 보는, 여기 이제 재보험료. 수는요, 수익금. 해는 회수자금. 저는 전입금. 전입금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자, 우리가 국세 낼 때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가 0.00 몇 프로 붙어요. 무슨 사업에 인가를 받든지, 뭐 특허를 하든지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요거예요, 전입금.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빌렸어. 농구먼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차입금. 그 다음에 출연금. 출연금이 일명 예산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 이 6개 조성. 그 다음에 용도는, 여기도 이제 여기는 재보험금이겠죠. 여기는 재보험요금. 써야 되니까. 재보험금은 B가 A한테 주는 거예요. 재보험금. 그 다음에 돈 빌렸죠. 차입금.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필요비. 필요비나 그 다음에 유익비. 그래서 이 4개. 보험금. 여기가 재보험금. 이렇게 4개. 여기 6개. 요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로 와서 37번이 농업재보험령상 재보험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번은 횟수자금, 2번은 출연금, 3번은 운영수익금, 4번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7번에서 쉬었다가 3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